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크게 타격을 입은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치의 고수들은 합니다. 이재명이 이제 드디어 민주당을 평정했구나. 불복 세력을 정리했구나. 이런 평가를 이제 받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수박, 낙엽 다 소탕됐습니다, 여러분. 공천받지 못한 인간들이 탈당을 한 다음에 민주연대라는 이름으로 교섭단체까지 가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원내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음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하겠다. 이런 꿈들은 꾸겠죠. 자, 이낙연은 광주에 나간다고 합니다. 2등일까요? 3등일까요? 저는 2등 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광주의 민심을 모르나 봐, 이낙연이. 어떻게 광주 나갈 생각을 해? 지금 광주 민심이 어떤데? 왕십리역에서 임종석이 들었던 그 원망의 한 10배는 듣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개표 현장에서 투표함을 깠을 때는 정말 몇 장 안 나올 것이고요. 가든 안 가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에겐 미래가 없어요. 새로운 미래, 괴로운 미래입니다. 임종석이도 고민을 하는 모양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서 입을 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논란에 참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재명은 알로 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이제 평가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광주 민심은요, 여러분, 그 수도권 민심 그 이상이에요. 요 며칠 동안에 있었던 경선 보세요. 민영배 빼고 다 졌죠. 민영배는 누굽니까?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뚜렷하게 전선을 이렇게 딱 형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지를 받지. 그렇지 않고 이스나마나한 그런 정치를 했던 광주의 낙엽스러운 정치인들 하나하나 지금 다 실려나가고 있어요. 민영배만 살았어요. 민영배만. 임종석 당대표 출마설은 진짜인가요? 나와보라고 하죠. 당대표 출마 막을 길이 있습니까? 나오겠다는데 무슨 수로 그걸 막아요? 몇 표가 나오느냐가 중요하죠. 당선될 이유도 없고요. 아니 임종석이가 언제부터 이재명 대표의 대선 라이벌이 됐습니까? 아니 무슨 각종 여론조사 보면은 이낙연, 김동연 정도만 그 이름이 있고 나머지들은 1%도 못 얻었어요. 그런데 이재명한테 들이받았다고 와 임종석을 대권 주자로 모셨어? 싹퉁 바가지인 이런 언론들. 야 언제부터 임종석이 대권 주자냐?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임종석이가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서 정말 얼마나 민심이 무서운지를 아는 것도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월에 전당대회 때 아마 이재명 대표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보자면 대선이 3년 뒤에나 있는데 그래서 8월 말에 전당대회 때 또 나와서 당선돼서 2년의 임기를 채우더라도 중도에 그만두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이낙엽 씨는 어땠습니까? 대선 1년 전에는 당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고 싶으면은 경선 1년 전에 이제 그만둬야 했다고요. 그래서 2020년 8월에 당대표가 되고 2021년 3월에 그만뒀습니다. 6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이미 2020년 8월에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1년 전인 이듬해 3월에 그만두겠다. 6개월 만에 그만두겠다라고 여러 군데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낙연이가 그렇게 말하면 왜 이렇게 논란도 안 되고 비판의 대상도 안 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임종석이 대권 주자가 됐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들이받았다는 이유로 말이죠. 네.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천 주십시오라고 의사를 표명한다면은 참 우리 문 전 대통령도 비난 공세를 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아니 윤석열에겐 한마디도 말씀 못하시는 분이 당장 자기를 따르는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타산 때문에 당대표를 압박한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또 이루어지겠죠. 이름 없음님 5,000원 보내시면서 3년 뒤에는 대선이 없습니다. 나라 망해 없어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과장 아니에요. 경제 관련한 이슈를 다룬 지금은 족바가 시대 한번 보시죠. PF 폭탄 터집니다. 틀림없이 터져요. 지금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지만 곳곳에서 지금 구멍이 나고 있어요. 아니 태영의 채무가 2조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거 다 합쳐보니까 16조래요. 아니 8분의 1로 속인 거예요. 게다가 또 여러분 7월부터 그 자영업자들 대출 많이 받았잖아요. 상환을 해야 할 시점이 6월 이후라는 거예요. 그 밖에 공공요금이 이제 폭등할 겁니다. 여러분. 공공요금이 폭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물가도 오르겠죠. 원가가 올라가는데 4월 총선 때 정말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면 나이브한 판단을 하게 되면 그 폭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해진다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 왕십리역에서 임종석이가 인사할 때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다 보니까 청와대 출신들이에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이에요.
나오라고 했겠지 뭐. 지금 임종석 주변에 임종석을 응원하고 이렇게 함께 연대하자라고 하는 쪽은 이낙연밖에 없습니다. 이낙연하고 손잡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정치 낭인이 된 거죠. 낭인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임종석이가 탈당할 것인가? 탈당 안 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왜냐? 뭐 민주당에 대한 의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에 대한 의리, 예의가 있다면은 지금 당에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그곳에 공천하기로 했는데 당인으로서 그럼 당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정을 하든 말든 나는 선거운동 계속하겠다. 와, 민주당 점퍼를 입고 말이죠. 예, 민주당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모레 60인데 환갑 앞두고 또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투정을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그 또 이제 임종석이나 이게 전대협 출신들은 이재명 대표를 사람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못 나가요. 단언컨대. 안 나가기로 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찬도 송갑석도 아마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 홍영표는 나갈 것처럼 계속 뭘 흘리고 있는데 아니 홍영표 씨 당신이 나가든 안 나가든 민주당의 앞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아니 홍익표래요. 우리 홍영표가 무슨 DJ쯤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여간 이것들은 겁이 많아요. 여러분 얘네들이 싸울 능력이 있었으면 싸웠을 경우 인기가 폭발할 윤석열과 안 싸웠겠습니까? 이 싸울 능력이 있었다면. 그렇잖아요. 싸울 능력이 있었으면 윤석열한테 들이받았지. 점수 따기 위해서. 왜 지금 이런 수모와 고생을 해? 싸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싸울 의지도 없어요. 혹여나 그들이 날 공격해가지고 내가 곤경에 처하면 어떡하나. 여기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이자들은 언론뽕을 단단히 맞았습니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애를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공약하고 많이 비슷하게 생긴 공익을 위해서 뭐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 사회 보편적 공익을 위해서 기여한 바가 뭐가 있어요? 지금 공천 달라고 땡깡 부리는데요. 또 지금 주장하는 바가 너무 유치하잖아요. 나 여기 출마할 테니까 여기 줘. 여기 안 줘? 줄 때까지 여기서 그냥 나는 계속 선거운동할 거야. 이런 어린애도 이런 짓은 안 합니다 진짜. 근데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질타를 안 해요.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 씹어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누차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공천에 맡기고 본인은 손을 뗐습니다. 사실 본인이 이 개입을 해가지고 구제줄 의원들 구제를 해주는 게 전통적인 당대표의 역할인데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봐주고 그러면 불공정 아닙니까 그 자체로? 근데 하여간 이재명을 공격한다는 이유로 임종석, 뭐 홍영표, 서론 이런 인간들이 막 부각되고 있어요.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은 계속 자기를 띄워주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개소리 헛소리를 해도 계속 미화를 해주니까 세상 무서운 게 없어진 거죠. 언론뽕을 단단히 맞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오후에 왕십리역 나가면 나를 구경하기 위해 나를 응원하기 위해 구름대 같은 지지자들이 몰려들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보셨잖아. 이 왕십리가 성동이 너희들 말뚝 박은 곳이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윤석열에게 김건희에게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은 자들이 민주당 타령하고 있다면서 막 질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욕 처먹고 삿대질만 듣고 이거 정말 참 웃음만 납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언론뽕을 단단히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자기를 좋게 써주니까 여론도 그렇게 돌아갈 것이다. 민주당의 당심도 그렇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 이런 착각에 빠져있는 인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중심 여론일까요? 대다수 국민의 뜻일까요? 아니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브링그리님 임종석은 프로골퍼 테스트나 받아봐라. 임종석 씨 골프 많이 쳤지? 누구하고 쳤어? 골프 열심히 정말 많이 쳤던데 누구하고 쳤어? 지금까지 친 사람 한번 좀 이름을 한번 대봐요. 내가 아는 사람과 많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자, 하여간 당원, 국민 이야기가 안 들리고 기성 언론, 여기 이야기만 듣는 사람, 언론 뽕을 맞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득권 세력입니다. 기득권 세력이에요. 사실 뭐 민주당에만 있습니까? 민주당에만 있어요? 류호정, 장혜영, 심상정 다 이 레거시 미디어들 기반으로 해서 활동했던 거 아니에요? 심상정 씨는 대선 때 단일화 안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윤석열이 되면 뭐가 어떠냐 이런 말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를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예, 가장 웃겼던 게 뭐냐면은 심상정이 코로나 시국에서는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자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고 심상정이 정의당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는 이 100만 원씩 나눠주는 게 포퓰리즘이래요.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뭐 10년, 20년 격차도 아니고 바로 전년도에 그렇게 국민에게 나눠주자고 했던 심상정이었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자, 이런 상황 모든 언론이 이재명을 향해서 막 비난을 퍼붓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여유롭게 사태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변화에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 구태의연한 기득권들 다 은둔시키는 국민의힘식 공천은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정말 대담한 그런 자세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언론이 삿대질하고 비난을 하는데 나의 지금 이 행동은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언컨대 이재명 대표가 당을 장악했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인데 많이 늦었습니다. 아닌 언론이 없을 정도로 모든 언론이 이재명 대표가 당을 장악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당 장악만은 인정했습니다. 분당하겠다는 인간들 분당하는지 한번 보시죠.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공천 주면은 자기가 이재명 잡아가라고 그렇게 체포동의한테 가결표를 던진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주의자들입니다. 말씀드렸죠.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아예 공천 시작하기도 전에 탈당해가지고 당을 만든 이원욱, 조응천 그리고 김종민 등 이런 인간들은 그나마 나아요. 탈당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된 똥이라고 묽은 똥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된 똥 정도는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묽은 똥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된 똥으로 해야 합니다. 된 똥. 예. 자, 윤석열과 싸우라고 할 때는 안 싸우던 그런 자들이 이재명은 만만하니까 막 덤비고 있어요. 윤석열에게 싸움도 못 거는 자들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재명은 숱한 악마화를 당했지만은 소신이라고 믿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굽힘없이 자기 갈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얼마나 못살게 굴어요. 또 그전에는 문재인이 얼마나 못살게 굴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방송 듣는 사람들은 이건 인정합시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이재명 대표가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고 고생을 했습니다. 공공수사기관에 의해서. 검경에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이재명을 잡으면은 승진을 시켜주겠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실제로. 아무도 잡지 못했죠. 이번에도 잡지 못한 채 그냥 억지로 우겨서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정에 세웠는데 정말 이재명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범죄자면 진작에 감옥에 갔지. 아니 이쯤 됐으면은 이재명에게 별 죄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까? 나온 게 없는데 그동안 이재명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래 이긴 건 알겠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건 알겠는데 그럼 선거에서 치면 어떡해? 선거에서 치면은 이재명 대표 설 자리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네, 그 고민은 합리적이긴 한데요. 그러나 40일 뒤에도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효능감이 없고 나이와 선수, 재선 초선 할 때 선수만 많은 그런 낡고 늙은 정치인들을 날렸는데 이 문제 가지고 민주당에 대한 표를 못 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진다? 정말 참 너무 나이브합니다. 자, 여러분 신혜식 씨 잘 아시죠? 신의 한 수의 신혜식 씨 아주 대표적인 극우 평론가고 지금도 전광훈하고 어울리고 있는 그런 좀 여러 가지로 저렴한 분인데 이분이 그래도 이 선거판을 여러 번 경험했고 판판이 깨지는 그 상황을 철저히 복귀하는 그런 분입니다. 신혜식 씨가 최근에 민주당 내 공천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 한 게 있는데 37분짜리 영상을 한 3분 정도로 엮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신혜식은 지금 이 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민주당에 대한 공격과 이런 비난 이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금부터 영상 보십시오. 굉장히 놀라우실 거예요.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어제 방송한 신혜식 TV의 방송 내용 일부 보시죠. 지금 민주당의 그 내분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들 이재명이 머리가 좋아요. 민주당 망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 다음 달 하순 3월 한 20일 정도 되면 분위기 확 바뀔 겁니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임종석이 컷오프 당했어요. 근데 임종석이 오늘 기자회견 했는데 그 내용이 재밌어요. 저는 맨 처음에는 임종석이 탈당하겠다. 민주당은 썩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우리는 싸우겠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읍소하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이미 친문은 박살이 났어요. 이재명을 공격하고 우리는 세력을 만들겠다. 이낙연이든 조국이든 잡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탈당도 못하는 거야 얘는.
왜 그럴까? 왜 지난 대선 시기 민주당 서울시당과 광주시당으로부터 선거 지원 유세를 띄워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았고 흔쾌히 수락했지만 대선 캠프가 거절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대선 캠프가 거절했대. 이거 뭐 완전 변명이에요. 이재명 도와줬어야 되는데 내가 안 도와준 이유가 있잖아. 그때 하려고 했는데 당신들이 거부했잖아. 그거 나 오해하지 마. 나 이번에 공천 줘. 이렇게 비굴하게 나가고 있어요. 천하의 임종석이가. 아울러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믿었고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 정당과 그러니까 이재명과 문재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다.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이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야,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만났는데 그때 명문 정당 만들기로 했다. 나 살려줘. 그때 약속했지 않냐. 지금 참담하다. 뭔 개소리야. 그래서 지금 친문과 친이재명의 싸움은 이미 이재명의 완승으로 끝났어요. 완승으로 끝났어. 이거 갖고 뭐 당이 분열된다, 큰일 났다, 뭐 떨면서 지금 조중동 난리치고 있지만 이미 이재명의 완승으로 끝났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 민주당이 지금 폭망한다, 내분났다, 뭐 언론들 다 지랄 떨지만 그게 아니에요. 어쨌건 이재명이 교활합니다. 여우예요, 여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악독한 여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이번 총선에 임해야지. 민주당 내분났으니까 끝날 것이다. 이렇게 했다간요, 큰일 납니다. 뒤통수 맞습니다. 시중에 나가서 이재명 저거 잘못돼 가고 있어. 큰일 났어. 민주당 세력에게 물어보세요. 안 그래 걔네들은 무조건 이번에 왜 싸워 하면서도 민주당 찍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을 찍었던 세력들은요 그대로 이번에 민주당을 찍는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치지 않으면 역공당합니다.